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산 넘어 산입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백분 토론 이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다뤄보는 토론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최대 쟁점이 하나죠.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파트 해체, 수사권 이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이 정권 안보 또 정치 개입의 소지는 없애면서도 국가 안보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겠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기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해 오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국정원 개혁 투기가 구성돼서 활동을 이제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거기서 활동하셨던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국정원이 이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한희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한희원 교수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소장이시죠. 장유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한희원 교수께 그 국정원 개혁안이 완성됐다더라 하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돼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논의 중입니까? 아직 논의 중이죠. 그 구도가 국정원이 개혁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가 아니니까 계속 아마 핑퐁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그렇죠. 아직 논의 상태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것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야가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럼 아직 국정원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네요. 아직까지 우리는 국정원에서 정보 기능이라든지 수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국회에 와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은 여야가 협상 대상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들이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을 더 넣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논의 순서상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마련돼서 국회에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투기 활동을 종료했죠, 사실. 아직 종료된 건 아니고요.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미 개혁안이 나왔고 관련된 법률 개정안까지 다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큰 틀의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 원칙 또 방안은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국정원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8가지 정도 법안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법안을 성안 중입니다. 곧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당론으로 확정해서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기상과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7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움직임입니까? 예, 아직 하나의 안입니다. 근데 대체로 내용은 성안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안이 성안된 건 다 받아보시고 계시죠? 새누리당도 보시고 계시고 국정원도 아마 자체 개혁안 만드는 데 참고하시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진행은 국정원 안이 있다거나 새누리당의 안이 있으면 두 안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안의 핵심만 우선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 의원.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 저희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크게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두 번째로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해서 권력기관 간의 경쟁, 견제, 균형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에 의한 민족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이것이 그동안에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공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 이것도 역시 전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언론지상에도 이미 도표로까지 다 보도된 바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수사권과 이 대공 정보 수집 기능을 이관한다. 이관한다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이관한다는 것이죠. 자, 그 안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부터 말씀해 보시죠.
저도 뭐 오랫동안 그 근무한 사람으로서 우선에 이렇게 논란이 되어가 있는 데서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요원들이 활동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 와중에 또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에 큰 사건을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에서 낸 국내 정보를 안 하고 또 수사권을 이관을 하면은 뭘 하락하는 건지, 그러면 해체하는 게 낫지. 그럼 해외 정보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해외 정보, 대북 정보.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수집하면은 우리가 세계 경찰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국가 존립을 위한 정보기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가야 되지. 미국처럼 CIA처럼 세계 경찰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알아주시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공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북 정보 수집을 합니다. 예, 또 예.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사강들 이런 나라에 대해 정보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압력하는 일이 뭔지 해외 정보가 주로 그런 부분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다 이관하면은 지금 국내 국외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에서 추락했잖아요. 그러면 테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테러가 있었다면 네. 또 북한 소행인지 어느 나라 소행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내 와서 아시아나 항공 내부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국내 해외가 구분이 없는 이 세계 정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분리를 하자. 지금 미국에서는 9.11 테러 때 CIA와 FBI가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못 막았다. 이래서 CIA, FBI를 같이 관할할 수 있는 DNI라고 만들었어요. 그따 더 부족해서 국토안보부도 만들고 세계는 이렇게 통합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예. 의원. 국가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역대의 경험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의 아주 극단적이고 단적인 예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른바 댓글 개입 사건이죠. 저는 이것만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국가정보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이용해서 광범위한 국내 정보, 정치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 사회 정보, 문화 정보 모든 부분에 거쳐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정권 안보를 위해서 활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인 박근혜 후보조차도 정치 사찰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보기관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국내 정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지 미사일을 발사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번에 취임하고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대북 정보가 다 무너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것을 바로 세우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 정보 그리고 대북 정보를 우리 주위를 둘러싼 해외 정보를 중심으로 국가 정보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름도 해서 바꾸자 하는 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처로 바꾸자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한 교수님도.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짚어가지고 뭘부터 답변해 드릴까가 좀 국내 고민이 정보 수집, 됩니다만 대공 수사권 알겠습니다. 그것만, 다 들었는데 먼저 이제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기능, 국가정보의 이념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의문이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금년 2013년 7월 3일 날 CIA 잔 브레넌 국장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정보 기능이 과연 뭐고 이념이 뭔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잔 브레넌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미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지난 66년 미국 CIA는 1947년도에 창설됐거든요. 예. 지난 47년 동안 우리 CIA의 남녀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미국 시민들의 리버티 앤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와 안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헌사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겠다. 예, 예. 바꿔 말하면 국가정보의 이념은 헌정 질서의 수호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의 확보입니다. 거기에서 헌정 질서의 수호를 통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관점에 따라서는 이거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진 의원님께서 얘기한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도 감상적으로는 실정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를 시킨 거는 국가정보요원들이 국가정보기구가 특정 정당, 특정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조언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요원이라고 그러면 국가정보요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문을 느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행동이다. 만든 댓글이라고 그러면 이건 무죄거든요. 이건 무죄죠. 자, 한 교수님, 예. 얘기가 다시 그러니까, 확대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즉 헌정질서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기가 제대로 된 주권국가의 국가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적의 지도를 그린다. 베스트 맵이죠. 베스트의 B는 바이오그래픽 인텔리전스예요. 예, 자서전 정보고 베스트의 E는 이코노믹 경제정보, 과학기술정보, 맵의 P가 바로 포리티컬 정보거든요. 아하. 정치정보 없는 국가정보는 필요 없다. 부당이죠. 그럼 쉽게 뭐 말하면. 핵심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장 변호사도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저는 이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따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02년 대선 때도 그랬고 2007년 대선 때도 그랬고 이 국가정보를 수사권 없애고 국내 파트하고 국외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들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합의가 거의 됐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정영근 의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때 한참 문제가 될 때는 해외정보수사처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가 다시 환원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비밀경찰이죠. 왜냐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게슈타포나 나치의 게슈타포나 KGB하고 거의 유사한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분단이 나온 괴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경찰은 농담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국정원이 쭉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야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정상국가가 될 것이다. 그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사권이 있는 한 바로 그와 같은 악영향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계속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 구조가 예.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비밀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제 선진국 된다는데 미국의 예를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들을 보면은 수사권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와 같이 국내 정보하는 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진 미국의 우리 FBI도 사실은 정보 수집을 합니다. 수사도 주로 하지만 국내 정보 하고 수사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신베드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모사드만 기억하는데 모사드는 해외 정보하면 CIA하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신베드 이 기관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중동에서. 그래서 왜 우리만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 통합정보기관은 우리 같이 분단된 나라는 다 합니다. 특히 중국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또 예멘, 또 베트남. 그 외에도 캐나다도 하고 UAE도 하고 이런 나라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28개 나라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정보 그 외국 사례에 대해서 저는 좀 제가 조금 그래서 구별을 하고 싶은데 지금 FBI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당연히 그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과 같이 최고의
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비밀 정보기관. 미국으로 말하면 비밀 CIA? 정보기관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CIA하고 비교해야지 합당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그 예가 있었는데. 순수한 해외 정보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방첩 활동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그 영역이죠.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된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모순된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예. 이렇게 모순된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또 전제드리고 싶은데 국정원을 뭐 해체하거나 또는 뭐 약화시키자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국정원이 하는 기능 다 좋은데 지금 국정원이 너무 비대화돼 있고 정말 맞지 않는 괴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 예. 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중에 게스타포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요물도 나오고 해서 먼저 나중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국가정보기구가 존립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 자족적인 의미가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의 경쟁 세력, 가장 큰 경쟁 세력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평화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리 없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정보 구조도 아주 최신 인권 친화적 모델인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보기구는 우리랑 싸우는 거가 아니라 북한 정보기구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 역설적으로 가장 큰 우리의 롤 모델은 북한의 정찰총국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교수님, 통일 이후의 문제는 별개고 그러나 물론 그 칼날이 어디에 향한다고요? 북한의 정찰총국에 대응할 화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수사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경찰, 검찰의 수사력과 지금 말씀하신 방첩 수사력은 영역이나 문화나 기능이나 역할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분단 현실의 특성에 대해서만 진의원 말씀해 보시죠. 교수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게스타포 얘기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조직, 신베스라고 하는 조직은 13억 팔레스틴한테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렇게 정보기관의 기능을 해외와 국내 파트로 분리해서 또 수사권도 갖지 않고 그렇게 활동합니까? 최근에 동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에 제가 국가안전보위부하고 똑같은 위상으로 국가정보를 상정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깐만 듣고 얘기하세요. 교수님께서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잠깐만 말씀 들으면 아만이라는 정보기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 또 더구나 민주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은 각 부처 산하의 정보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처럼 국가 원수인 대통령 산하 또는 수상 산하의 직할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정보 통합 융합하는 기구, 가령 아까 말씀하신 DNI라든지 예. 또 일본의 내각조사실 뭐 이런 데는 각 부처 정보기관들이 수행하는 정보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융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상이나 또는 NSC 산하에 이렇게 조직돼서 융합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또 대북 정보까지 온통 다 국가정보원이 독점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간의 고문이나 인권유린 말고는 국가정보원이 무슨 수로 간첩을 잡아냈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석기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이석기가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항변입니다. 하소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문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0년 동안 이른바 대공수사권을 독점해 오면서 예.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 잡는 게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기무사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 못하고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첩 잡는 90%를 국가정보원에 잡았습니다. 이런 간첩 이런 사람들은요. 신분 세탁하죠. 특수훈련 받아왔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과거에는 고문을 해서 이제 잡았다. 강압적 수사를 했다. 이래서 무죄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증거 없으면은 법원에 가면 다 무죄됩니다. 증거 없으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런 수사 기법을 가지고 이번에 이석기 사태에서 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비밀 훈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묵비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녹음도 그냥 하면은 도청이라서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녹음하겠다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비밀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정원만이 그런 할 수 기술 있었다. 아니다. 자, 아니, 지금 그런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는 그런 일반 수사하는데 그걸 넘겨놓으면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사력 차이를 좀 수사를 말씀드려야 될 것 어떻게 할 수 같은데. 있겠나? 그러니까 의원님 예. 수사와 정보 수집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국회에서 곧바로 벌어졌습니다. 국정조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을 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가림막 치고 나서 국정조사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랬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를 체포해 가거나 압수해 갈 때는 얼굴 다 드러내놓고 70명이 와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뭐 이게 복면을 쓰고 잡으러 이게 가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아니, 수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고 법을 만들었어야죠. 예? 그렇게- 이제라도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 그리고 그런 사범을 수사권 같은 거 잡아갈 때는 못하게 하는 저항을 거죠. 하지 못하도록. 자, 근데 제가 잠깐만, 수사력을 이석기잡으로 국회 들어오는데 복면하고 들어오면 국회 들어올 수가 있나? 자, 잠깐만 지금 뭐 어떻게 그 문제 아니, 핵심은 그러니까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지금 것입니다. 잠깐만 내용을 지금 그 수사력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력 차이 말씀하시기 예, 예. 전에 이미 언급이 좀 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맡겨서는 전문성이나 실력 등등에서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아직 반론을 안 하셨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대공수사 인력을 빼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넣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방첩 정보들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능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국가정보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랬어요. 국가정보는 정상화시키자는 좋잖아요. 것이죠. 제가 먼저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검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이에요. 예. 검찰 경찰의 수사력과 정보기구의 수사력은 정보기구의 수사력을 보통 방첩 공작력이라고 합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력은 과거지향적이고 사건 중심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살인이 됐건 강간이 됐건 강도가 됐건 처벌하면 그만인 거예요. 방첩 수사력은 잡지 않는 거가 예술입니다. 간첩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적하고 미행하고 예. 역공작을 하고 역영 정보를 흘려서 지하당 조직까지 뿌리까지 잡는 거가 간첩의 예술이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검찰 경찰은 소위 말해서 기껏 잘해봐야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한 다음에 자료를 갖다 놓고 책상머리 수사력이라고 그래서 법리 검토하는 수사력이에요. 현장 수사력이 절대 아닙니다. 방첩 공작력이라고 하는 거는 방첩 정보 수집 플러스 공작 플러스 수사 플러스 예방까지 해야 되는 예. 종합 수사와 공작과 정보가 종합되는 정보력을 방첩 수사력이 거기에 합니다. 추가해서 지금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의 기존에 있던 대공수사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그건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조금 더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에 갔다 경찰에 갔다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수사인데 그걸 하려고 덤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현장에 있는 민생사범 또 무슨 형사사건 이런 거 처리하다 보면 뒷전을 밀리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립이 문제가 걸린 이 간첩 사건 대공 문제를 아주 한쪽 기태로 몰리는 이런 기관으로 갖다 놔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대공수사국을 따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대공수사 기득권 따로 논리죠. 만들면 국가정보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돼갖고 이렇게 비대한 지금도 뭐- 방대한 자, 조직이 잠깐만. 이미 장 변호사.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안기부에 있는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국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검찰로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이유 말고서 그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나왔지만 수사를 그 정보기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독수독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불법 영역에서 취득한 부분들까지도 합법 영역에서는 결국 그 법정에 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고 얼굴이 다 노출되고 또 불법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독수독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수사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과거에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수사를 하고 잡아 넣으면 됐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사건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계속 그런 인권 침해가 있고 수사에 있어서 불법 사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석기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여론이 있는데 그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수사권이 없고 이걸 넘겨줬다면 전혀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을 위해서도 수사권을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수님께 지금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석기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첩 조직이니 지하 혁명 조직을 일망타진하려면 그 시점에 덮치면 안 되는 거였죠. 조금 더 무르익어야만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했던 내란 예비 음모 혐의조차도 이게 유죄가 날지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 넘어올 적에 내란 선동죄가 추가됐고 국가보안법상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가입도 아닙니다. 찬양고문죄가 적용돼서 넘어왔어요. 저는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사건을 이른바 내란 혁명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는 그 사건에서조차도 국가정보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작 차원에서 벌인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니까 수사예술이라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시각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수사하는 내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안 덮치면은 다 도망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잡은 거예요. 아, 내사가 다 들통나 버렸습니까? 아니, 들통나기 일보 직전이었기 국정원 때문에. 수사가 다 드러나 버린 모양이죠. 아니, 그게 의원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시민사회단체 간부를 하면은 간첩 국정원 요원이 미행을 하다가 그 시민단체 간부한테 들켰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있는 거지, 몸싸움을 하다가 이 일인데. 국정원 직원이 경찰한테 연행당해 갔어요. 이석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국정원 수사. 진의원 이석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하는 단위 사건이에요. 행정부서인 국가정보원이 하나의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당 변호사님이 말씀 중에 인권 침해, 인권유린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인권유린의 주범은 공권력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는 신이 인권유린의 신을 대리한 사제들이 인권유린의 주체였고 그 이후에는 절대 군주가 주체였고 근대국가 시대에는 국가가 인권유린의 주체로 1945년까지 왔죠. 오늘날 인권유린의 주체는 그 이석기 같은 분, 사회 압력, SNS, 자본주의 시장 그 자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국회. 이런 거 그 자체가 인권 침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개혁을 논하면서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한 교수님. 개혁이 안 됩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바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언급이 됩니다. 댓글 사건도 언급되고 이석기 의원 사태도 언급되고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단 사건도 언급되고 심지어 시민단체 미행도 언급되고 다 언급됩니다만 핵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민주당 쪽의 주장은 대공수사국을 검찰이나 이쪽으로 다 옮겨서 그 전문 요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게 하고 대신에 분리되면 견제와 균형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작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전문성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서 못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 야당이나 정치권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력을 가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폐지한 경험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보기관입니까? 아니, 검찰이나 의원님 수사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정보 수집하는 것입니까? 자, 진 의원님 됐어요. 수집하는데 영장을 발부받아가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이런 거는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잠깐만요. 다시 동호 반복이니까 얘기를 좀 더 앞으로 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수사권, 정보 수집권이 악용돼서 정권 안보 내지 정치 개입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새누리당이나 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치 개입 의혹이나 정권 안보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예 다 없애는 거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개혁부로 가고 안전기획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왔잖아요. 그 과정에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데 없는 정치 개입을 하면은 일반 공무원이 정치 개입하면은 징역 1년 이하의 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도록 아주 가중처벌을 해놨어요. 또 직권남용 부분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은 직권남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는데 얘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도록 이렇게 가중처벌을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다 묶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태가 자꾸 얘기되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과거에 정치 개입하고
또 정치정보부 역할을 많이 해왔으니까 예. 지금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선거 때는 사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제가 그 출신입니다만은 저하고 통화하는 것조차도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네. 정치인과 통화를 하면은 감찰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하고 누가 통화를 했다. 진성준 의원 몇 번간 통화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 제가 전화해도 받질 않습니다. 예. 도망갑니다. 아예.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단속을 하고 정치 개입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국정원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다. 이렇게 강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대거리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그것은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개인의 자유의사의 표현인지 또 정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면 뭐 댓글 한 서너 개 나왔다 하는 것은 좀 직원들이 일을 옳게 안 하는 걸로 비치고 만약에 그게 개인 의사에 의해서 됐다면 정말 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쪽 정부라 이러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쪽 정부라니 뭐 이렇게 댓글을 달한 그런 것들이 정치 개입으로 돼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들어온 요원들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오고 알겠어요. 조직에 괜찮은데 수사력의 존치 문제잖아요. 확인 좀 검찰의 하고요. 수사를- 확인 좀 하고요. 네, 수사력 이철호 존치 의원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 그 정치 개입이나 정권 안보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없애는 거 말고 다른 개혁은 필요 없다. 지금은 다 돼 있다. 그 말씀. 개혁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그래서 했다. 운영상의 문제다 저는. 운영만 제대로 하면 운영을 된다. 제대로 해야 제가 좀 된다. 더 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사력을 얘기하면서 주로 대간첩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정원법 제3 현행법은 보면 대공대정부정법,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그래서 선진정보기구에 비하면 국내 보안정보도 무척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보안정보도 빠져 있고, 예. 사이버부도 빠져 있고, 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한 국가 정보 수사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온전한 수사력을 확보를 하면서도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거가 가장 생산적인. 어떻게 합니까? 견제장치가.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국정원에 개혁안을 내면서도 국정원에도 제가 알리지 않았는데 이 도표가 이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단 2개의 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온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국정원법하고 국정원직원법 2개 가지고 온당하지 않는데 저는 내용과 문화가 전혀 다른 국가 방첩 공작력을 위한 예. 전문 방첩 수사기구를 중앙방첩청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준독립기구로 국정원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첩청 내지 국가방첩청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거를 미국의 아까 이철우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전설적인 방첩국장인 에드거 후버 같은 경우는 47년간을 국장을 했거든요. 그거의 폐단을 따라서 지금 FBI 국장이 임기가 10년으로 돼 있어요. 임기 10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 예. 대통령과 무관하게 하라. 예. 그러면서 엄격한 신분 보장을 10년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모든 공직 취임을 배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거든요. 예. 오로지 이 방첩 수사청만 담당할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그러니까 국가방첩청 내지는 중앙방첩청을 둔다. 이건 그렇죠. 국정원과 별개입니까? 국정원 내줘야죠. 국정원 왜냐하면 내에. 지금 이철호 의원님 적절히 그렇다면 지적했습니다만 오늘날의 국정원 안에 있는 정보는 대공수사국은 글로 옮겨갑니까? 당연하죠. 옮겨가되 국정원 안에 이런 걸 둔다. 국내 해외 정보에 도움 없이는 그리고 임기를 방첩 보장한다. 수사는 청구의 당연히 임기를 보장한다. 저희 자, 장윤식 논리는 변호사. 사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좀 원래 자리로 되돌리자. 그다음에 대공수사력도 높이자. 그런데 지금 그걸 국정원 안에 한꺼번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로지 지금 국정원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결국 국정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국정원은 계속 옛날에도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면서 국정원을 조직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기득권 지키기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유를 지키기 사실 위한 지금 거니까. 잠깐만요. 네.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이라든가 또는 NLL 대화록 같은 경우도 국정원장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국정원이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나라 전체를 흔들고 진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실제로 전국을 좌우하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석기 문제도 그렇고 최동욱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그러나 그 기능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저는 뭐 국정원에서 셀프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셀프 개혁안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전제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잠깐만 최동욱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안 돼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분 증거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거기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지. 네 분 잠깐만 제가 그 좀 아까 중심에 서 있다는 거 제가 좀 아까 핵심으로 다시 들어갑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댓글 얘기 나왔고 이석기 의원 나왔고 지금 이제 또 최동욱 청장까지 나왔습니다. 뭐 NLL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도 해석이 달라요. 전제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그 정도 배경으로 깔아놓고 다시 핵심으로 가면 국가방첩청 내지 중앙방첩청을 국정원 안에 둔다. 안에 둬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검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독립된 다른 기구로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원칙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게 원칙인데 이걸 자꾸 허물어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정보원의 모순이 국회에서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잡아가두면 가족들 면회도 시켜줘야 되고 접견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시킵니까? 국가정보원 내에 들어와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을 국가정보원 정보기관 내에 출입시킵니까? 이게 이를테면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에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우려 때문에 그러신다. 잘못된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의 밀행성을 위해서도 수사기관은 바깥으로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안에다 놓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시면 검찰 산하에 두는 것 말고 별도 기구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냐 이 말이죠. 그건 논의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은 수사기관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하. 검, 경, 기무사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하나를 국민의 준다. 많은 우려가 그간의 이런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라고 하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인권 유린도 너무나 심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왕에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있다면 여기에 수사권을 넘겨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줬는데도 이제는 수사정보기관이 통합 추세로 가는데라고 이야기하는 연방 경찰이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이지만 수사기관이고 정보기관이 정보도 해요. 우리 경찰도 정보도 하죠. 미국도 DNI를 만들어서 통합으로 가고 영국도 MI5, MI6가 총리한테만 일을 보고하는 통합적으로 가고 있고 독일에도 통합적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MI5, MI6는 각 부처 산하에 있지요. 있는데 총리한테 일률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보고가. 조정을 한다니 그것을 통합적으로.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정보기관은 속성상 전부 다 하면 차단성입니다. 안 줍니다. 수사 갖다 줘라. 정보했는 사람이. 안 준다? 안 줍니다. 그거는. 자기가 경쟁을 하지. 그러니까 때문에 국정원 외부에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안 거죠? 되죠. 자, 특히 남북 지 분단에서는 의원님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와 수사의 분리라고 한 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기구의 수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간첩만을 생각한 거가 아니라 소위 초국가적 안보 위협 세력이라고 해서 테러, 다국적, 대량 살상 무기 위험, 국제조직 범죄, 환경, 보건까지 망라한 모든 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수사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보기구의 그 수사력을 두지 말고 독립된 기구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법은 물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나온 병렬적으로 여러 정보기구나 수사기구를 병렬적으로 나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다면은 중앙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가 미국의 교훈이 9/11 이후에 탄생한 거가
DNI고 예, 예. 지금 MI5, MI6까지는 아시는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직이라고 하는 조인트 인텔리전스 커미티라는 거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아만, 신벳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역시 정보위원회예요. 예. 만약에 분리하고 검찰에다가 방첩 수사력을 넘기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실시간적인 첩보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한국형 DNI를 만든다는 전제가 필요한 컨트롤 거예요. 타워 하나 필요하다. 교수님 민주당 안에서도요. 예, 예. 그렇게 그걸 정보의 만든다고 융합 그러면, 기능을 예. 위해서 NSC의 사무처를 강화해서 정보 융합 기능을 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유한 기구예요. 교수님께서는 청와대는 유한 정권의 기구예요. 국가정보기구는 국민의 기구고 국가의 기구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컨트롤러가 타워 될 수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이건 매 5년마다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걸 아셔야 좀 돼요. 좀 짚고 넘어가요. 장 변호사님. NIC는 그 정권의 기구입니다. 예, 한 교수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 좀 자제하시고. 예. 예, 근데 계속 근데 개입을 워낙에 하셔가지고. 잘못된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해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 없는 정보. 수사 없는 정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인데 우리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합니까?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이런 수사 없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발휘할까요? 제대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을 쥐고 그리고 절대로 분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유지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그 수사청을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로 보내는 문제는 연구할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효율적이라면. 예. 근데 지금 국정원의 얘기는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알겠어요. 논리적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속 개입하는 것이죠. 자, 동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병렬적으로 따로 둔다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아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거기에 사무처가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임기가 있는 대통령 기관에서 가능하지 않다. 여기까지 반론을 들었습니다. 수사권 문제 제일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외부 통제 강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우선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예. 예.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국가정보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성실하지 않아요. 또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도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하는 사람조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지만 그 기획재정부조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누가 감사하는가? 우리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국가정보원 내에 감사과에서 감사해요.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돈, 한 1조 원가량 되는 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정보원의 그런 정보상의 특례를 이용해가지고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예산상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예. 안 하고 있는데 예. 차제에 그런 특례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이 쓰고 있는 돈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보고를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서 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통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 감사도 합니까?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하도록 하자는 안은 포함되어 있지 그것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빠져 있고. 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건 네. 뭡니까? 국회 정보감독위원회는 사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겸임위원회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소위원회 격인 정보감독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외부의 자문위원을 둬서 예. 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책임 있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핵심은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위 상설기구를 두도록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국에서도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도 정보위원회가 있고요. 그 외에 비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면은 이미 예산을 알면은 그거 무슨 일에 100% 노출이 됩니다. 지금 진 의원께서 예산 1조다. 이게 노출되면은 그 정보기관의 능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 심의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심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상세하게 하는지. 그건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 예산 소위 위원장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무슨 공작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A 공작, B 공작이가 공작 내용까지 예산이 얼마 되나 여기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한다 하니까 과거에 안기부 시절에 국회 정보위가 생기기 전에는 국방위원회에 가서 한 줄로 보고를 했어요. 예. 총액 얼마, 예. 그중에 예비비 얼마, 뭐 본예산 얼마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결위에 들고 가서 한다. 의원님, 정보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토론 나오기 전에. 아닙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100% 아주 단적인 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심리정보국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심리정보국 있고. 국장이냐 단장이냐 하는 문제로 정보위원회 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보위원 한 사람이 비공개 회의입니다. 정보위원회 비공개에서 심리정보국 국장으로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됐는가 모릅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심리정보국 국장으로 지목되는 사람 민국장 일어나 보십시오. 당신 2급입니까 1급입니까?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답했던 것이 우리 정보위원회의 현실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원회에 그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기 급수가 1급인지 2급인지도 보고를 못하고 국장인지 단장인지도 보고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게 우리 정보위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안 봐서 그래요. 보면은 국장은 1급이고 단장은 2급이라고 다 아는데 물을 필요 뭐 있어요? 질 의원님 답변이 예산 문제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예산 문제에서 예. 예산 문제에서 다른 거로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질 의원님 말씀 중에서 예결위원장인 정장태 의원님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진 의원님이 그렇죠. 정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 문화라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미국은 예를 들어서 갱 오브 5, 갱 오브 8 해가지고 5인방, 8인방한테는 예를 들어서 CIA나 FBI도 비밀 공작 같은 경우도 풀리 충분하게 and currently 실시간적으로 보고하는 거를 정보 문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그런 보고를 말한 그쪽 회사가 그쪽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기구가 보고한 문건이 바로 실시간적으로 공개가 되고 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정보위원도 똑같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보위원이 아니면서 국회에서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질문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국회가 간사가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도 이를테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밀을 보고받았으면 그걸 누설한 책임은 국회의원이 져야죠. 그럼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풀리 보고해야 될 의무가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아주 훌륭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와 같은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이 나는 CIA나 FBI가 쓰는 예산을 알고 싶다. 리차드슨이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이 한번 소송을 했습니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알고 싶다는 소송. 내가 알고 싶다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CIA가 자발적으로 한 450억 달러 된다. 미국 전체 정보공유체. 2년 후에 또 이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연방대법원 판결은 멋졌습니다. 말씀한 대로 매년 추세 공개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한다. 공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개입니까? 뭐를 위한 공개냐를 먼저 반성을 해보셔야죠. 정보위원회조차도 보고를 못한다는 게 그게 공개입니까? 자, 장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전혀 하지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민주적 통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정도죠. 그렇죠. 그렇죠. 한계의 문제래. 그래서 사실 이제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국회 정보위에서. 근데 국회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했을 때 그것을 누설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뭐 악용할 경우까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국회 정보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비밀 엄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외부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감시하는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거죠. 국회 산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1차적으로 그게 바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감독위원회를 소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 이것이 없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도 아무리 뭐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명예나 조직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을 위한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그 의무 안에서 정보위사나 정보감독위에게는 충분히 보고하도록 만들어 보자. 요것도 안 됩니까? 비밀을 보장한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정보위 한번 가보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보고를 하고 나면은 바로 또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거는 정보위원 A 뭐 누구 이름 안 되고 또 보도가 돼요. 대부분 그랬어요. 회의 마치면 바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하는 걸 꺼리고 있죠, 사실은. 서상기 위원장님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잠깐만요. 남은 쟁점 또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정당, 언론사, 국회, 정부 부처 등의 국정원 직원이 상시 출입하고 있는 것.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제 아예 금지하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겠죠. 거기에도 그 내용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당이나 언론 이런 데 상시 출입하는 것은 좀 하지 말도록 하자. 예.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비노출 간접 활동이에요. 원칙이. 어디 나타나고 이런 게 잘 안 돼야 되는데, 한국에 전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원래는 또 가명을 쓰도록 돼가 있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 가명을 썼다. 그러면 고등학교 동기가 만나면 정말 이름이 다르더라. 그래, 오히려 불신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비노출 간접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 늘 와서 막 다니고 이런 거는 지금은 잘 없을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정원 직원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는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나와서 무슨 회의를 하고 주제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없이 정말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조용히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수집해가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신이 아닌 이상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전마적인 국정원 직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이제 좀 자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 부처도 국방부나 뭐 통일부나 이런 데는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정보를. 그러나 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부처를 간다든지 특히 언론사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자제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전혀 안 가고 정보 정보 수집 수집 문제죠. 귀신이 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근데 이제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보안 정보하고 정치 사찰 정보가 사실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나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기관의 선의에 맡겨둔다? 사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의에 맡겨두지 않고 그것을 근절하고 스스로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정원 직원들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내 정보하고 국외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우선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통일 정보나 해외 정보하고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국내 정보만 한정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해외 정보 문제로 나가는데. 한 교수님, 지금 대목은 그 정당, 언론, 그래요. 국회 그거 등 연결돼 있는 그 거거든요. 얘기만.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 정보 하지 말고 국내 사찰 정보 하지 말라는 이런 감상적인 선동적인 용어로 대두되는데 이렇죠.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해외 정보, 국내 정보 분리해서 우리 정보요원들이 해외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해외 나가죠. 그럼 북한의 해외는 어딜까요? 일본의 해외는 어딜까요? 중국의 해외는 어디예요? 러시아의 해외는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해외예요. 우리나라 정보원은 몽졸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정보원이 빠져나간 해외를 북한 정보원이 와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불란서 뭐 다 와 있어요 지금. 예. 국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치 사찰 정보가 아닙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근데 그게 예. 정당, 언론, 국회를 그러니까요. 상주해야 되느냐? 그거에 상주는 대해서. 당연히 안 되죠. 상주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이미 상주는 안 합니다. 상주는 안 하고 오운더 스트리트 거리를 장악하라라고 그래서 거리를 장악하면서 거리에서 적들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가 국내 정부의 본질적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찰청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뒷조사하겠습니까? 아마 그쪽을 더 선호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기구가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제임스 릴리 주한 대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한 미 대사. 그 사람 CIA 출신 아닙니까? 예. 그가 국정원의 우수 인력은 전부 다 국내 파트에만 몰린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정말로 대북 정보를 잘하려면 해외 파트, 국내 파트를 나눠서 분리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은 국내 정보에 대한 또 정치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말이죠. 온통 국내 파트로만 몰리는 겁니다. 우수 인력이나 다. 우리 이철우 의원님 그러셨잖아요.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국내 파트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요. 인도네시아 특사단 노트북 훔치려다가 걸리고 말이죠.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한두 가지 실수했는 가지고 있는데. 정보기관을 그렇게 역대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잠깐만요. 사실 아닙니까? 정당, 언론, 국회 금지고 자제. 이런 정도 제가 저 표현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상주란 말은 국회에 상주한다는 국회 사무처에 사무실 하나서 얻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걸 상주라고 하는데 방금 교수님이 거리를 점령하라. 이분들은 사무실 없습니다. 그냥 와서 진성준 의원을 좀 만나고 싶으면 전화 드려가지고 어디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석기 의원하고 친합니까? 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하는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저는 잘 눈에 안 띄게 자제를 많이 해라. 근데 민주당은 아예 그걸 금지시키자.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정보하면 기신이 알겠습니다. 정보 수집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대문 다니고 어떻게 정보 넘어가는 수집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통일 정보처가 되니까 요대문만큼은 국민의 정보 잠깐만요. 요대문만큼은 한때 언론에 보도됐던 자체 기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 대목만큼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아직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자고 하고 있죠. 네. 왜 그러신지 말씀해 보시고 답변 들어볼까요?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 또 안기부 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원장이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과 독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지요.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적폐를 불러왔던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내려도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정보는 정말로 이게 한 단계 흘러감으로써 왜곡됩니다. 자기에 맞게 또 변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북한이 뭐 어떻게 한다, 또 일본이 어떻다, 이걸 정확하게 왜곡 안 되고 올라가고 국내에서도 어떤 정보가 올라가야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나면은 중간 과정이 또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되고, 과거에 우리가 중앙정보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0불이었어요. 그리고 안기부 시설까지 한 3,000불, 4,000불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서 이제 25,000불, 30,000불 가는 시대에 국민이 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계획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갔을 때 국민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 수준에 맞는 정보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게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개입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늘 입에 붙어 있는 건 충성심과 사명감입니다. 그렇게 믿고 일을 따르고 했는데 그거는 과거의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일을 했는 것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일 뿐이다. 예,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바로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더 봐야 되니까. 지난 정부에서. 장관에서 한 말씀은 말씀 진 의원님하고 제가 조금 다른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국가정보원의 폐해가 워낙 크니까 좀 신속하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힘을 뺄 필요가 있는데 이 전제는 이제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정보부서하고
해외 파트, 통일 파트가 이제 만약에 분리돼가지고 별개의 정보 파트로 있다면은 이 국내 부분은 총리 산하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통령 산하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뭐 같은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예. 뭐 분명히 아니, 그 점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렇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댓글 사건에서 다 드러난 것처럼 잠깐만,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해외 대북만 하는 정보원으로 개편된 후에도 총리실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달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통령 직속에 대해서만 30초만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 활동들을 벌입니다. 그 정보 수집에 그친 것만이 아니고 정보 대응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잘 돼야 된다라고 막 댓글 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패단, 정권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년 전에도 그랬다. 알겠어요. 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한정희 교수님 너무 교과서 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한 말씀 듣고 교과서대로만 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국가정보원법 2조에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법률 개정 그 자체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고 너무나도 바꿔 말하면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법 기본적 의미 그리고 모든 선진국의 의미는 대통령한테만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기구의 잘못된 행동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라는 얘기입니다. 소속은 어디든지 간에 국가정보기구는 국민의 정보기구고 국가의 정보기구입니다. 책임 소재를 규정한 걸 가지고 일부 과거에 정권에 충실했다는 걸 가지고 대통령 직속을 국무총리로 바꾼다 이런 발상은 이건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완전히 경강부회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죠. 잘 알겠습니다. 좀 아까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전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민주당이나 뭐 시민단체에서는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개혁안에 대한 강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군요. 자, 이 토론 지켜보신 우리 시민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건설적인 의견이나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 마무리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립지대 시민 패널분들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뭐 어차피 여야가 또 절충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이런 안들이 있겠다. 아니면 지금 여기 토론에 거론되지 않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 외국에 이런 또 좋은 제도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의견은 좋습니다. 얘기하신 분. 첫 번째.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시고요. 네. 저는 중립시대 시민 패널 이영관이라고 하고요. 네. 금방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저도 체제에 대해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진 의원님의 의견처럼 정치적인 중립성을 또 띄어야 된다는 점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정원 국정원장을 임기를 아까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임기 보장을 10년 정도로 해서 대통령제와 맞물리게 만들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또 보장할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또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FBI 10년 돼 있듯이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왜 임기 보장 못하느냐? 아주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시고. 자,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민지현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하나 덧붙여서 또 하나의 통제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국정원 내부에서 좀 더 그 기업의 준법 감시 체제처럼 국정원 내부에서 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그 역할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두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소수의 전문가와 함께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안에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게 핵심이로군요. 네. 물론 그 외부 인사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부분은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짚고 막아야 되겠죠. 비밀 누설하지 못하게. 좀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부 인사가 참여해서 뭔가 좀 더 감시하도록 하자.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네,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세요. 멀리 있네요. 빨리 좀 건네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병현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그 진성준 의원께서도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자는 거는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방지하자는 건데 예. 결국에는 이러한 그런 문제점들은 그 국정원 같은 그 조직 구조에서 상급자들이 지시를 내렸을 때 하급자들이 불법한 그런 직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 아니면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아니면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런 잘못된 직무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 통제가 될 것인지 예.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런 거를 거부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불법한 지시를 받았는데 난 이 업무를 못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민주당 안에는 그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의견은 그것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정원 감시 기구 어떤 기구에 거기에 제보하도록 하는 그런 또 약간의 차이점 같은 게 있네요. 예. 자, 또 의견 있으세요? 마이크 좀. 예. 예, 시민 패널 안동유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국정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 과다하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고 법을 초월한 그러한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권 유린이나 또 국내 정치 개입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언급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일부 기능을 이원화해서 일부 기능은 검경에 실질적인 수사 기능은 검경에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전체적인 총괄해야 될 어떤 필요성, 전체적인 어떤 해외 정보와 같이 병합해서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기능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그런 기능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핵심이 되는 국내 정보 수집하고 수사 기능의 일부는 남겨두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기능은 남겨두잖아요. 총괄 지휘권은 국정원에 두고. 예, 실질적인 수사권만 검경에 위임하자는 거죠. 이건 민주당이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안인지 아닌지 또 한번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의견 있으세요? 자, 저쪽에 마이크 잡으세요.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성윤입니다. 그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그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수사권과 정보 수집 기능의 통합으로 오는 어떤 효율성 측면보다는 견제 균형이라는 미덕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주로 민주당 의견이에요, 지금.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경찰청의 보안국 형태로 그런 수사권을 모두 이관하게 되면은 경찰 권한의 확대가 너무 커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 개혁의 핵심 사안이 국내 파트의 정치적 개입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률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정원법에 지금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이나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아까 토론 도중에 국내 보안정보와 정치정보의 경계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아예 딱 선을 그어주자 이 말인가요? 예.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박신혜입니다. 네, 저는 좀 양당이 서로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안이 처음도 아닌데 이렇게 양당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봐 그것이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됩니다. 2006년 당시에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민주당과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이에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주장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의 그런 좀 간섭을 받고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수사권 부분에서라도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전면 이관하기보다는 2006년 한나라당 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양당 다 한 발씩 양보하실 필요, 그럴 생각 없느냐는 얘기가 지금 주저를 이루고 있어요. 한 분 더, 예,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조남건입니다. 그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그 국정원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국내 파트, 그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됐던 사례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분, 이철 의원님이나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입장이 좀 다르시겠지만, 예. 실제로 국정원이, 그러니까 민간이죠. 그 민간 어떤 사찰이나 이런 경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본인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연회를 주최했는데, 그 강연회에 참여하는 인사를 그 국정원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제가 후원 요청했던 기관에 압력을 했다라는 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전원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정원으로부터 분명히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전해드렸던 그 공무원에서도 이것이 이제 국정원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은 국정원이 그런 어떤 정보 차원이든 수사 차원이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문제는 국내 파트, 국내 정치에 개입되는 문제들을 일반 국민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어떤 기구를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국정원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보자의 어떤 신분을 보호해주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보완이 된다면 이런 지금 이제 작금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의견은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인권위원회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국정원으로부터 무슨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막 언론에 제보도 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걸 좀 강화하자. 뭐 그런 의견을 좀 듣고요. 한 분만 더 마이크 잡으세요. 예. 중립지대 시민 패널 조영수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두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거대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일부 기능을 떼어내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좀 절충안으로서 각 기능별로 조직을 구조적인 개편을 하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 분야별로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듯이 해외 조직 그리고 국내 조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북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 정보조직을 별도로 두고 수사 권한을 특별한 한 곳에만 둔다라고 하면 절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아까 토론 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통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통제 기능을 어디에다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 분은 NSC에 두면 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시켜주면 됩니다. 정보의 한 기구의 장이 의장을 맡고 대통령이 매번 참석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고 대응책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민들 의견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지만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토론 중에 나왔던 것을 잘 좀 조합 절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국민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과거 정보기관으로 회귀해서 무슨 정치 개입을 한다든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좋습니다. 지금 나온 의견들 중에 아주 간단한 거 국정원장 10년 임기 보장 뭐 이런 거 법률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임기 보장은 제가 볼 때도 국정원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도 뭐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자격 제한 같은 거 두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자격 제한이다. 임기 보장. 대통령이 특보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 못하게 한다. 뭐 임기 보장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나요? 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독립 권력기관장들입니다. 중간에 나가죠. 근데 중간에 나가고 또 안 나가면 억지로 공작을 해서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정원 외부에서의 통제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외부인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둘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아니죠? 그 정도는 저도 뭐 검토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개편할 때
중앙통제기구를 청와대 산하가 아닌 별도 조직으로 한번 두어보는 방안. 이것도 한번 좀 절충해서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좀 아까 몇 분이 얘기하신 건데 2006년에 한나라당도 안을 낸 적이 있지 않느냐. 거기 보면은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고 또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수 있는 안이 들어있고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만과 두 가지 부분은 야당하고 일치하고 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당시 그 한나라당 안이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정도만 됐어도 괜찮은데 지금 오히려 이 국정원 최근에 이제 국정원 국면에서 국정원이 계속 그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개혁 논의 자체가 생산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정원이 자체 셀프 개혁안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기능 강화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걸 개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급 정년을 보장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정년을 보장하면은 신분이 보장되니까 자, 얘기를 확대하시지 마시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기득권 지키기를 계속 하면은 그게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해서 2006년에 냈던 안 정도 선을 제시하면 또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좀 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이 얘기를 마무리 발언으로 좀 청해 듣도록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의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냥 검찰 생각합니다. 통제권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예.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유연해가지고 제가 강경파 같은데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한다든지 예산 심의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는 얼마든지 강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공작을 하는데 공작 내용까지 다 내놔라 이런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자 간첩을 잡는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작이 돈이 얼마 되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썼느냐 그러면 그 다 노출이 되는데, 그럼 어느 공작이 있다, 비공작이 있다, 얘 돈이 뭉텅거려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 정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보다 더 들어가면은 정보기관을 전부 노출다시게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난 공작에 대해서는 보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씩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왔던 거에다가 또 시민 패널들이 주신 아이디어 같은 걸 다 섞어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 말씀. 장 변호사님도 시작해 보시죠. 사실 한 교수님 말씀하신 국정원의 그 기능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007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었던 7급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실제로는 댓글 알바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가 이제 아까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한 이유가 이게 절충돼가지고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용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셀프 개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혁하겠다. 이런 분명한 안을 내놓으시기를 여전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교수님 마지막 말씀. 2006년도 한나라당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부족입니다. 정보를 모르고 한 얘기고 그거를 답습한 민주당도 역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이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가 없고 학습이 없는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은 개혁의 단초가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사실 정치 개입의 모범적인 사례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을 북한 정상 지도자와 회담하는데 배석을 시켰다거나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정보원을 업무를 영역을 시켰다거나 더욱 한심한 있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의 문제는 오늘날 언론도 보도됩니다마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람의 그 탁월한 정보망을 부추기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이거가 바꿔 말하면 정보기구가 잘못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정보 수요자의 문제입니다. 1986년도 그 천인 가공할 이란 컨츄라 사건이 워러게이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사건이 난 다음에 타워위원회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워러게이트 이후에 미국의 CIA, FBI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엄청나게 강화됐죠. 소위 휴라이언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컨츄라 사건이 난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법과 제도와 시스템 부족이 아니다. 문제는 휴먼 페일이죠.
인간 실패다. 정치 개입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수장의 의지입니다. 남재진 수장이 정치 개입 근절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것 이상 커다란 기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요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각성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성준 의원 마지막. 대통령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문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되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따라서 셀프 개혁안 나오면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안을 마련하면 당신은 수용하겠다. 이런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알아서 개혁할 거다라고 하는 거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새누리당 자체의 개혁안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허심하게 어떤 것이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탄생하게 하는 길인지 허심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철우 의원. 우리 국가 민족의 존립에 관한 그런 정보기관을 정치 흥정물로 해서 뭐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일을 해라.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 외부에서 들어갔잖아요. 셀프 개혁을 하는데 자체 개혁을 하는데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안을 보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을 생각하고 지금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외교가 줄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큰 게 경제 환경 이런 데로 갑니다. 산업 보안, 테러, 사이버 테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일들을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도록 법을 못 만들고 있어요. 사이버 테러법 만들려고 해도 민주당 반대하고 대테러법 만들려고 반대하고 또 통신 비밀보호법 좀 바꾸자 하면 또 반대하고 그래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하도록 우리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정보기관이 되고 또 그 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보기관도 새롭게 태어나도록 제도보다는 저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원장을 자격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논의 초입 단계라 그런지 지금 오늘 여야 의원들께서는 사실 접점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리도 매우 멀고요.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법도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럼 기존 제도도 그냥 그대로 다는 것이죠. 때문에 민주당도 어떤 안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도 생산적 국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안까지는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하죠.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 토론자 애쓰셨고요. 시민 패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